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주말인데 이렇게 많이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미국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종합이랑 S&P 500 다우 산업이 정강 후약으로 약간 소폭 상승한 가운데 마무리됐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이랑 테슬라, 특히나 이번에 테슬라가 11일 연속으로 계속 급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가 멱살 잡고 계속 이제는 엔비디아한테 바톤을 받아서 이제는 뭐 S&P 500이나 나스닥 100을 멱살 잡고 미국 증시를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넷플릭스 다들 원래 메타 페이스북이랑 넷플릭스 이런 거는 50% 이상 고점 대비 하락률이 이렇게 컸었는데 이제는 많이 만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도 그렇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너스 6.5%입니다. 지금 고점 대비 하락률이 이렇게 많이 지금 회복이 됐다. 그리고 애플은 거의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요. 장중에는 돌파했다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는 뭐 지금 이제 다시 또 상승을 해서 이제 뭐 하락폭을 많이 줄이겠죠. 고점 대비. 그래서 이것도 많이 오를 것 같고 엔비디아는 이미 뭐 전고점을 돌파하고 지금 우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구글은 마이너스 19%. 그래서 전체적으로 빅테크 주식들이 계속 시장을 선도하면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우리가 진짜 수익률만 원한다고 하면은 미국 테크 탑10도 괜찮지 않을까. 미국 테크 탑10 ETF도 이렇게 이 수익률만 보면은 훨씬 좀 괜찮은 ETF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게 보인다는 거. 우리는 꾸준히 적립식으로 모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적립식으로 모으다 보니까 내가 예전에는 10,000원에 샀던 게 이제는 11,000원이 돼버렸네. 한 달 또 지나니까 12,000원이 되었네. 이러면서 비싸서 못 사겠네. 힘들어 이렇게 손이 잘 안 나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이런 걸 견뎌내면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1년 넘게 계속 하락장이 있었을 때 매수를 못하고 막 공포에 휩싸여서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공포에 휩싸여서 매수를 못했잖아요. 근데 그때도 나가지 않는 손을 용기를 내면서 손을 내밀면서 매수를 했었잖아요. S&P 500이든 나스닥 100이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든 이런 ETF들 나가지 않는 손을 용기를 내면서 손을 내밀어서 매수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이렇게 상승장이 왔습니다. 이제는 거의 이제 뭐 언론에서도 점점 상승장이 왔다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제 대세 상승장이 점점 다가왔으니까 이때도 그냥 우리가 기계적으로라도 매수 버튼에 손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매달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은 일정 부분 S&P 500이나 나스닥 100 ETF를 꾸준히 모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뭐 큰 정보를 얻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존 버나드나 아니면 존 버나드 ETF 뭐 투자 이 채널을 보시는 구독자님들이 다들 용기를 낼 때 확실하게 용기를 내고 매수를 하고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S&P 500이랑 지금 QQQ 지금 나스닥 100 ETF 이렇게 봤거든요. 스파이랑 QQQ거든요. 지금 보면은 올해 수익률이 지금 QQQ는 34%나 올랐고요. 그 다음에 S&P 500은 12.89%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제가 10월 달에 저점을 찍고 상승한다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꾸준히 지금 10월 이후에 상승을 꾸준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파이만 봐도 10월 13일 날 저점을 찍고 꾸준히 올라가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올라가는 지금 패턴이죠.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아직 뭐 두려워할 필요 없고 그냥 꾸준히 우리는 돈 생기면은 꾸준히 그냥 매수하시면은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은 저도 손이 잘 안 가는데 떨어지겠지 한번 조정하겠지 했는데 이게 1주 지나고 2주까지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는 조정을 안 하고 매수해야 되나 이런 상황이 오고 있고 그 다음에 6월 8일 날 발표했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측치보다 실제가 높게 나와서 이거는 뭐 우리가 바라는 이런 시나리오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업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는 미 연준에서도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마무리할 때가 됐다. 그래서 6월 달에는 이제는 동결한다는 지금 상황이 높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7월 달에 한 번 정도 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일단은 이제 금리 인상이 멈췄다는 거, 멈추고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 모멘텀에서는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뭐 기대감이니까 일단은 금리 인상 시기에는 계속 올리겠지 해서 주가가 못 올랐는데, 지금은 이제는 이제 동결하고 뭐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동결로 유지할 수도 있고, 일단은 금리를 안 올린다는 게 호재로 이렇게 시장에 작용하면서 시장이 서서히 오르고 있다. 하지만 뭐 이런 금리를 섣불리 예측하면 안 되겠죠. 이런 매크로적인 이런 환경 이슈들은 우리가 맞추려고 하는 게 뭐라고 해야죠? 신에게 도전하는 뭐 인간 같은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굳이 맞추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나오든 S&P 500이나 나스닥 100은 꾸준히 좋은 기업, 애플, 뭐 테슬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좋은 기업들은 꾸준히 수익 내고, 고금리든 아니면 저금리든 물론 힘든 시기도 있겠지만 꾸준히 올라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계속 배우시고 그냥 매수하시면 된다. 그렇다고 뭐 이 채권을 뭐 이 금리를 예측해서 금리가 인하될 거야 해서 뭐 채권을 섣불리 사거나 채권 ETF를 사거나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고생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금리가 지금 미국이 리쇼어링 한다고 해서 공장을 다 가져온다고 하잖아요. 국내로. 미국 내로 가져오면은 그만큼 인건비가 미국이 비싸기 때문에 결국은 뭐 이런 공산품이나 제품 가격들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아마 떨어뜨리려고 계속 해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계속, 인플레이션 증가율이죠. 증가율은 유지될 수가 있다. 그러면은 금리를 그렇게 빨리 안 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고금리가 물론 나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안 나쁠 수도 있는 게,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전에 뭐 경제 성장률이 높았을 때 있잖아요. 우리나라 80년도 90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높았을 때도 그때도 고금리였는데 우리 뭐 어머니 세대죠. 어머니 세대 6학년 7학년 분들이 저축을 열심히 해서 그게 많이 불어나서 목돈이 됐었거든요. 굳이 우리가 뭐 투자나 투기를 하지 않았어도 그때는 열심히 절약하시고 돈을 모으셔서 저축을 하셔서 이렇게 자산을 불릴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었으니까, 물론 뭐 고금리가 뭐 투자에서는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주식이나 경제에서는 그렇게 막 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그래서 두려움 탐욕 지수, 그러니까 빅스 지수죠. 공포와 탐욕 지수를 한번 봤는데 지금은 이제 익스트림 그리드, 이제 극도의 욕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극도의 탐욕이 지금 나와서 주가가 그만큼 잘 가고 있다는 이런 흐름이다. 예전에는 우리가 한창 고생했을 때는 익스트림 피어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극도의 욕심, 익스트림 그리드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S&P 500 125일 이동 평균선도 이제는 돌아서면서 상승장으로 계속 시작되고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라. 이제 상승장이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천천히라도 꾸준히 매수하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또 느끼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큰 돈을 갖고 있는 막 자산가가 아니잖아요. 뭐 월급을 버시던지 한 달 매달 수익이 나시면은 돈을 버시면은 이렇게 저축을 하실 거 아니에요. S&P 500이나 나스닥 100을 매수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계산적으로 하면은 물론 이런 하락이 힘들긴 하지만 이때 꾸준히 수량을 많이 모은 다음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10년 정도 기간이 있다고 하면은 한 9년 정도는 똑같은 시간이면 9년 정도는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1년 정도 이렇게 확 올라주는 게 오히려 수익률 부분에선 좋거든요. 우리가 10년 장기 투자한다고 하면은. 근데 뭐 그렇게 상황이 안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꾸준히 그냥 매수를 하는 게 맞긴 한데, 일단은 뭐 시나리오 보면은 9년 동안 횡보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횡보할 때 9년 동안 횡보하는 시나리오가 좋지만 횡보할 때 버티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주식이 참 힘들고요. 그래서 수익을 많이 내기도 쉽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타이밍을 뭐 굳이 재려고 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그냥 우리가 많이 절약해서 우리가 10,000원, 20,000원 더 아끼면은 그게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돈을 S&P 500이나 나스닥 100에 꾸준히 넣으셔라. 이렇게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QQQ나 TQQQ, 그 다음에 SPI, SOXX, SOXL,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SCHD, 뭐 배당 성장주죠. 리얼티 인컴, 다우 배당, FNGS, LIT 다들 오르는 추세이긴 한데, 와, 눈여겨볼 게 팡플러스 FNGS가 야, 이거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하락을 했었는데 이제는 중국 종목을 빼고 이제 체질 개선을 한 다음에 이제는 고점 대비 하락률이 8.4%밖에 안 돼 있다. 이렇게 대단합니다. 이것까지 금방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상승장에 제가 누누이 말했다시피 지금 SCHD가 잘 안 가는 게 보이시죠? 배당 성장주는 물론 방어력은 뛰어나지만 이런 상승장 때 SPI 보시면 이렇게 상승을 하고 QQQ까지도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하는데 SCHD는 그만큼의 상승을 하지 못했다. 이거는 뭐 따로 한번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배당 성장주가 장점도 있지만 이런 공격할 때는 오히려 공격을 제대로 못한다. 그러니까 골 숫자가 좀 적다. 축구로 말하면은. 그래서 공격력이 좀 약하고요. 수비력은 진짜 강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가장 속썩이는 게 LIT죠. 그래서 리튬. 이거 한번 제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튬이 잘 못 오르고 있는데 왜 못 오르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쭉 다뤄보고요. 테슬라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기차, 미국에 상장하고 있는 전기차 기업들 보면은 와, 니콜라가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15.78% 올랐는데 이게 왜 올랐나 보니까 원래 추가 주식 발행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투표를 했는데 주주 50% 이상이 동의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주주들이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반대를 해서 이제는 추가 주식 발행이 좌절되면서 이 추가 주식 발행이 좌절되면은 기존 주식 가치가 희석될 염려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주가가 폭등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니콜라는 그런데도 지금 상장 폐지 위기를 계속 겪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테슬라는 뭐 오늘도 4%나 올라서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쭉 중요한 거는 엘보말이나 리튬 아메리카스, 이런 SQM, 이런 기업들이 잘 못 오르고 있다. 리튬 채굴 재련 업체인데 이런 기업들이 잘 못 오르고 있어서 LIT 있잖아요. LIT가 잘 못 오르는 지금 상황이다. 물론 테슬라가 이제 점점 가주면은 같이 뭐 이런 리튬 채굴이나 이런 전기차 뭐 부품주나 이런 것도 잘 갈 수 있겠지만 일단은 테슬라가 먼저 이끌어 둬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뭐 호재일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뭐 1개월 수익률이 지금 45%로 대단하게 지금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다. 진짜 이런 상승세가 대단하고요. 이게 지금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 보니까 이제 포드에 이어서 제너럴 모터스도 테슬라의 생태계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이런 슈퍼차저를 쓸 수 있게 됐다. 그렇게 되면은 포드나 제너럴 모터스 GM 사용자도 테슬라 이런 슈퍼차저를 쓰면서 이 테슬라가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슈퍼차저 쓰려고 하면은 어떤 테슬라 앱이나 이런 걸 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소프트웨어에 어느 정도 포드 고객이나 제너럴 모터스 고객도 익숙해질 수도 있고 다음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테슬라로 바뀔 가능성도 많이 있고요. 아니면은 포드나 GM이 이제는 테슬라 이런 운용 체계에 테슬라의 생태계라고 하죠. 애플 생태계처럼 이런 생태계에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뭐라고 하죠? 슈퍼차저를 이렇게 공유하면서 미국 정부에 또 점수를 따고 더 많은 이런 보조금을 테슬라가 받을 수도 있다. 이런 혜택을 또 받을 수도 있으니까 테슬라는 뭐 일석이조고 계속 더 잘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테슬라가 또 중요한 거는 중국의 FSD 자율주행을 도입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중국을 가서 중국 뭐 고위위원이랑 얘기도 하고 CATL 회장이랑도 이렇게 만찬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테슬라라는 기업은 미중 갈등에서도 미국과 중국 중간에서 진짜 외교를 제일 잘하는 업체 같아요. 뭐 나라보다 외교를 잘하면서 그 중간에서 다 좋은 것만 쏙쏙 빼먹고 있다. 진짜 대단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국에 만약에 FSD가 지금 상용화 된다고 하면은 베타 테스트가 되면서 이제 상용화 점점 된다고 하면 이 중국의 인구에서 이제 테슬라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이런 뭐라고 해야죠? 이런 시너지, 수익원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테슬라의 또 제2의 주요 수익원이 될 수가 있다. 뭐 넷플릭스나 뭐 이런데 유튜브도 다 구독 서비스로 가고 있잖아요. 테슬라도 만약 FSD를 이게 상용화 된다고 하면은
테슬라 말고도 뭐 중국의 다른 전기차들 있잖아요. 비아디나 여러 전기차 업체들도 테슬라의 FSD를 오히려 라이센싱을 받아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테슬라가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이제는 테슬라의 뭐 FSD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를 수출하면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도 갈 수 있는 이런 발판이 점점 마련되고 있다. 그러니까 테슬라를 보면은 바둑을 둘 때 미리 이렇게 집을 세우는 것 같아요. 수를 미리 더 놔서 나중에 이렇게 다 점수를 먹도록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에서는 진짜 미리미리 슈퍼차저도 그렇고요. 생태계를 조성해놓고 이제는 니네들이 여기로 들어올까 해서 이렇게 싸먹는 느낌. 그래서 집을 지어서 이제는 점수를 점점 획득하는 지금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뭐 거시적인 경제로 보면은 중국이 좀 문제인데, 미국은 이미 뭐 골디락스로 들어가면서 상승장이 올 것 같은데, 중국은 아직 뭐 리오프닝 하면서 이런 리오프닝 혜택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잘 받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소매 판매나 이런 수출이 조금 부진하면서 지금 1분기는 안 좋은 결과를 이렇게 마무리했는데, 이제 뭐 중국 인민은행장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2분기 때는 이제 금리를 내리고 그다음에 성장률을 비교적 높게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이게 잘 됐으면은 미국이랑 중국이랑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좀 갑자기 또 쿠바에 뭐 미국 앞마당이죠, 도청기지를 설치하겠다 이런 루머가 돌고 있는데, 이런 거가 조금 걱정이다. 괜히 미국의 심기를 건드려서 또 서로 또 안 좋은 상황이 오면은 우리 투자자들만 안 좋아지니까 둘이 좀 사이좋게 했으면 좋겠는데, 또 기사가 나왔는데 블링컨 장관이 지금 18일 날 베이징에서 지금 외교부장이랑 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시진핑을 만날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지금 귀추가 주목된다는데, 이거 보시면은 이제 점점 미국도 내년 대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증시를 더 올려야 되니까 미중 관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미중 관계도 으르렁 되지만 결국 나중에 뒤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합의를 보고 이제 더 많이 교역을 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미중 관계도 완화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G7 회의에서도 디커플링에서 이제는 디리스킹으로 말이 바뀌었잖아요. 디리스킹이 뭐냐? 이제는 거래는 하되 위험 요인을 줄이자. 디커플링은 아예 거래조차 안 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거래는 하되 반도체나 이런 위험 품목, 뭐 안보에 조금 위협을 가하는 품목만 제재를 하고, 이제는 거래는 이렇게 좀 활발하게 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리튬이나 전기차, 뭐 차이나 전기차든 이게 왜 안 오르냐 보면은 두 가지 요인도 또 거시적인 경제가 또 이렇게 큰 요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감산을 해도, 사우디에서 감산을 해도 국제유가가 지금 계속 박스권에서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저가로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배럴당 71달러인데 이렇게 낮은 저유가가 되고 있으면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전기차 수요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 수가 있다. 왜냐하면 내연기관을 굳이 써도 전기차만큼 효율이 나니까, 고유가 시대가 아니니까 전기차 판매가 조금 주저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엘보말이랑 뭐 리튬 아메리카스, SQM 이런 게 왜 잘 안 가냐면 고금리 때문입니다. 고금리 때문에 리튬 채굴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투자가 보통은 짧게는 3년에서 5년 정도 광산을 이렇게 공장을 짓고 도로를 내고 이런 인프라를 갖추려고 하면 3년에서 5년이 걸리는데, 이 동안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고금리면은 투자가 좀 위축될 수가 있다. 위축되니까 결국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엘보말이나 리튬 아메리카스, 그 다음에 SQM 이런 게 잘 못 가는 이유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점점 뭐 칠레도 그렇고 멕시코도 그렇고 리튬을 국유화한다고 하잖아요. 국유화되면서 이게 리튬 수입에 차질을 겪을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위험 요소 때문에 그런 게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잘 안 가는 지금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특히나 차이나 전기차에도 이런 영향을 줘서 중국 2차전지 이런 뭐 강봉 리튬이나 천재 리튬 이런 소재주에게도 많은 좀 타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고요. 결국은 여러분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거는 꾸준히 모아간다는 이런 원칙을 지키고 투자하시면은 여러분들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TQQQ도 그렇고요. SOXL도 제가 꾸준히 하니까 올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S&P 500이나 나스닥100은 더 쉽습니다. 세외 레버리지보다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우리가 이런 상승하는 주식, 상승하는 ETF 이걸 꾸준히 모아가자. 물론 이렇게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마인드를 크게 잡고 장기 투자한다는 마인드로 잡고 나가시면은 이 꾸준히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에서 더 많은 수익을 챙기면서 수량을 챙기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는 진짜 이 시기보다 훨씬 돈을 많이 푸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주가는 자산은 오를 수밖에 없는 지금 시기가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빨리라도 지금 자산을 계속 모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약하시고요. 그다음에는 절약하시고 용기를 내셔서 이런 ETF들 있잖아요. 지수 ETF들 이런 걸 꾸준히 모아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요. 행복하세요.